7.1 섹션의 diagonalization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제 eigenvalue, eigenvector 문제를 다룰 건데요. diagonalization, 그러니까 대각화죠, 우리말로. 대각화인데, 그러니까 뭘 대각화한다라는 거냐면 어떤 주어진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그것과 similar한 매트릭스 B를 찾고 그리고 B가 이제 diagonal matrix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각화 문제를 다룰 때는 일단은 무조건 매트릭스는 n by n이에요. 그러니까 rectangular matrix를 다루는 게 아니라 square matrix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diagonalization problem을 보기 전에 몇 가지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의 5제곱이 뭐고, 그다음에 rank, 그다음에 뭐 determinant, 그다음에 kernel of A의 basis를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은 뭐 A의 5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저걸 딱 보고 이 매트릭스가 바로 diagonal matrix죠. 그렇죠? 이 대각선에만 어떤 non-zero인 숫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A는 사실은 diagonalization이 이미 된 상태고요. 그때 이제 A의 5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 가까이 컴포넌트 와이즈, 그러니까 0의 5제곱이니까 이건 그냥 0이고요. 1의 5제곱이니까 이건 그냥 1이고 2의 5제곱이니까 32겠죠. 그래서 빵빵 이렇게 써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행렬 곱하기를 열심히 할 필요 없이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rank of A가 얼마가 되냐면 그냥 3이죠. 그렇죠? 피벗이 3마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eterminant of A는 그냥 대각선에 있는 것들의 곱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0 곱하기 1 곱하기 2. 그렇죠? 그러니까 피벗들의 곱이 되죠. 디터미넌트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basis of kernel.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kernel of A라는 거는 그 ax equal to 0, 그죠? 그러니까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밖에 없죠. x2,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그 프리 베리어블에다가 1을 때리고, 근데 나머지 피벗 베리어블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다 0이 나온다는 게 그냥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E2가 됩니다. 그래서 0, 1, 0, 0. 그러니까 이 1은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 x2니까 바로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0, 0, 0은 그 피벗들이 있는 이퀘이션 생각해 보면은 0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 예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A가 지금 diagonal matrix인데 이게 얼마나 편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이제 뭐 계산 필요 없이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만약에 대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 그러니까 diagonalize가 안 되어 있는 시스템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스템이 나타난다라고 봅시다. x 벡터가 인풋이고 y 벡터가 이제 아웃풋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들끼리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영향을 주는 것들끼리 우리가 매핑을 할 때 여기를 이제 x1, 여기 x2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사실은 x1은 y1에도 영향을 주고 y2에도 영향을 주고 y3에도 영향을 줄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이 이퀘이션이 equations coupled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물론 뭐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y 프라임 벡터를 만들고, 뭐 미분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프라임은 만약에 뭐 적당히 베이시스를 바꿔서 어떤 y1, y2, y3라는 벡터를 어떤 새로운 y1 프라임, y2 프라임, y3 프라임 이라는 어떤 새로운 벡터로 만약 바꿔줄 수 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y1은 x1 만약 이렇게 diagonalization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y1 프라임은 x1 프라임 그다음에 y2 프라임은 2배의 x2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x3 프라임.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x1 프라임, x2 프라임, 이게 프라임이죠. 프라임, x3 프라임, y1 프라임, y2 프라임, y3 프라임 이렇게 해서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인데 미모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인데 x1 프라임은 y1 프라임에만 영향을 주고 x2 프라임은 y2 프라임 그다음에 x3 프라임은 x3 그러니까 y3 프라임에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uncoupled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플링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3x3 MIMO 시스템인데 그것이 어떤 세 개의 어떤 single input, single output 시스템으로 decoupling 됩니다. uncoupled 또는 decoupled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베이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 베이시스 이름이 바로 아이겐 베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diagonalizable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t라는 지금 linear transformation이 있고요. 그럴 때 이 행렬 A가 diagonalizable 하다는 것은 또는 linear transformation t가 diagonalizable 하다는 것은 B가 diagonal matrix가 되면 근데 B는 뭐냐면 이 베타 매트릭스 of T예요. 그러니까 T라는 linear transformation을 베타라는 어떤 베이시스로 나타냈을 때 그것이 diagonal matrix가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A하고 B는 이제 similar한 경우죠.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는데 그것과 similar한 매트릭스로 diagonal matrix가 존재를 하면 우리가 A를 diagonalizable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가 diagonal matri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가 diagonalizable 하면 A는 SBS의 인버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베타라는 건 이건 베이시스잖아요. 우리가 이 베타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겐 베이시스, 아이겐 베이시스 of A죠. 뭐 또는 T라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베타는 유니크하진 않아요. 베타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 각각 V1, 뭐 V2, 뭐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겐 벡터, 아이겐 벡터 of A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은 그러니까 diagonalizable 할 때 A가 지금 SBS 인버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양변에 오른쪽에 S를 곱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지금 S가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베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아이겐 베이시스들을 컬럼으로 쭉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들이 쭉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S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겐 벡터들로 이렇게 쭉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지금 아이겐 벡터예요. 요게 아이겐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어진 매트릭스 A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죠. 이게 바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요. 자, 그럴 때 요 대각선에 여기 이렇게 람다 1, 람다 2 이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있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각각 하나하나 요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냥 with eigenvalues. 그죠? 그러니까 요거 다 아이겐밸류예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람다 1, 람다 2 쭉 있는 게 람다 n. 요게 이제 아이겐밸류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 자,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고
AV2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우변은 뭐 곱하기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 이게 람다 1하고 여기 이제 밑에 000000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first column이 람다 1 v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마지막 last column이 람다 n v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 그 AS equal SB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고 이게 대각화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할 수 있냐면 if 그러니까 A가 만약 대각화가 가능하다면 diagonalizable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는데 바로 베이시스, 아이겐 베이시스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V1에서 쭉 해서 Vn개, 그렇죠? 지금 여기서 n이라는 건 A가 n by n 매트릭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겐 벡터들 n개 찾았잖아요. 얘네들은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만족해야 되냐면 such that AV 그러니까 여기 i 번째 이것과 람다 i vi 그래서 이 i는 1부터 쭉 해가지고 n까지 그렇게 되는 즉 이 이퀘이션이 만족되는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 페어가 있죠. 그거를 n개를 찾을 수 있어야만 a가 diagonalizable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아이겐 밸류하고 그 아이겐 벡터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A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죠. 그러니까 람다 i vi라는 거는 사실 뭐냐면 스칼라 곱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람다 i는 스칼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매트릭스를 곱했는데 스칼라 곱한 거랑 똑같다. 이 얘기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definition 1.2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linear transformation T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좀 전에 다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A 곱하기 V 벡터가 람다 V 벡터 즉 매트릭스 A를 곱했을 때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0 벡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겐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베이시스에 일단은 그 아이겐 벡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 벡터는 베이시스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0 벡터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0 벡터는 그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0 벡터 아닌 것이 이 AV equal 람다 V 이거를 만족시키면 그 V 벡터를 우리가 A의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그때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n개의 어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들을 찾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V1, V2 뭐 쭉 해가지고 Vn까지 잡아줬다. 그러니까 V1하고 V2는 뭐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다른 거고요. 디스팅트한 거고 리니얼 인디펜던트 해야 되니까 같을 수가 없죠. 같으면 바로 디펜던트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들 n개를 찾았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그것을 우리가 아이겐 베이시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의 아이겐 베이시스. 그래서 우리가 A의 아이겐 베이시스를 찾으면 A는 대각화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찾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런 예제들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 그림을 보고 이게 아이겐 벡터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뭐 그림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V 벡터를 잡았을 때 AV 벡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다. 여기 이제 원점이다라고 하면은 이 V 벡터는 뭐예요?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AB 벡터하고 V 벡터하고 이제 방향이 같은 거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방향이 같다라고 한다고 했었죠. 완전히 뒤집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AV 벡터가 마이너스 V 벡터일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아이겐 밸류는 이때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뭐 W 벡터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AW 벡터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W 벡터는 뭐가 됩니까? 역시 이 A의 아이겐 벡터 of A,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이겐 벡터라고 할 수 있냐면은 지금은 A 물론 그림을 대충 그려서 뭐 꼭 2배라고 하긴 그렇지만 2배라고 칩시다. 그럼 2 곱하기 W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2가 되는 거죠. 자, 어떤 Z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 원점이고 근데 AZ 벡터가 그냥 원점이다. 예를 들어서 AZ 벡터가 그러니까 0 벡터가 됐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Z 벡터는 역시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아이겐 벡터가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A Z 벡터는 0 벡터가 됐지만 이거를 0 곱하기 0 벡터라고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이때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겐 밸류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Z는 또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뭐 세상 모든 게 아이겐 벡터처럼 보이는데 제가 예를 3개를 다 그런 식으로 들었으니까.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U 벡터다. 근데 이게 AU 벡터다. 자, 여기는 원점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U 벡터는 U 벡터는 아니에요. 아이겐 벡터가 아닙니다. 아이겐 벡터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AU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어때요? U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은 이 U 벡터는 A의 아이겐 벡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 그냥 뭐 당연한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V가 지금 A의 아이겐 벡터입니다. 그리고 아이겐 밸류가 람다일 때 그러니까 뭐가 만족돼요? 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A V 벡터는 람다 곱하기 V 벡터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V 벡터는 누구의 아이겐 벡터가 되냐면 A의 m승의 아이겐 벡터가 또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아이겐 밸류는 람다 m승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뭐 m이 지금 뭐 자연수일 때 이제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인덕션 써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수학적 균합법으로 하는 대표적인 증명인데, 아니 뭐 그렇게까지 크게 판 벌릴 생각은 없고, 그냥 적당히 해보죠. 그래서 a 제곱 가지고 일단 해볼까요? 그래서 a 제곱에 v 벡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a하고 v 벡터 이런 의미고 지금 조건에 의해서 이게 성립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A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람다 V 벡터로 바꿀 수 있고요. 람다는 상수니까 밖으로 또 빠질 수 있죠. 람다에 AV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다시 람다 제곱에 V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녀석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V 벡터는 A 제곱이라는 새로운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가 되면서 그렇죠? 동시에 그때 이제 그 아이겐 밸류는 람다 스퀘어가 됩니다. 이걸 뭐 3번, 4번 반복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n번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example 2에 i3의 그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를 구해봐라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책에는 사실은 in에 대한 건데 그냥 i3로 합시다. 제가 뭐 쓰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i3에 아이겐 베이시스가 있냐? 그러면 뭐 i3는 diagonalizable 하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면 뭐 먼저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가 존재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i3의 v는 람다 v 이걸 이제 풀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 근데 어차피 i3는 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여기 i3는 뭔지 다 아시죠? 예. 100 010 001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v 벡터가 람다 v 벡터 이렇게 되니까 람다가 그냥 1이죠. 그리고 v 벡터는 뭐예요? 그냥 아이겐 벡터여야 되니까 넌제로 벡터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는 거죠. 예, v0 벡터는 넌제로기만 하면은 아무거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겐 벡터는 사실은 any 벡터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겐 베이시스는 뭐예요? 아무 베이시스나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시스만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그것은 다 아이겐 베이시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이겐 그 벡터가 되니까 모든 벡터가 지금 아이겐 벡터인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every non 그렇죠? zero vector is an eigenvector. 그렇죠? eigenvector of i3. i3라고 쓸 필요도 없고 in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i3가 diagonalizable 하냐?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대각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대각행렬이죠. 네. 그럼 당연히 대각화 가능한 거지. 자기 자신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하고는 원래 similar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iagonalizable 한다라는 게 similar한 어떤 대각행렬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자기 자신이 대각화가 돼 있는데 뭐 이건 뭐 무조건 yes죠. 그렇죠? 써주면 되고요. 자, example 3는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대각화를 해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A 매트릭스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딱 보고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쓰라는 건 문제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U transpose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U는 사실은 그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노멀한 벡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션 매트릭스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 A라는 게 지금 뭐냐면은 프로젝션 매트릭스고요. 어디로 프로젝션 하는 거냐면은 지금 0.8, 0.6 그 라인으로 그래서 onto line L인데 사실 스팬에 그러니까 스팬에 0.8, 0.6이라도 뭐 그렇게 적어도 되지만 스팬이니까 어차피 그냥 43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겐 벡터 뭐 이런 걸 찾으라는 건데 한번 이 라인을 이렇게 L이라고 잡아 볼게요. 예. 그러면은 이거 원점이고 그리고 자, 이 프로젝션인데 그러면 아이겐 벡터가 당연히 뭐겠어요? 예, 두 개밖에 없겠죠, 그죠? 이거 이쪽 이 라인 위에 있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라인 위에 있는 거는 프로젝션을 해도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프로젝션 L로 프로젝션 해봐야 처음부터 L 위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1일 거다라는 게 금방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수직인 이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 뭐 편의상 W라고 하면요. 얘를 V라고 할게요. 그 L 위에 있는 거. 근데 그 W라는 녀석은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프로젝션 하면은 원점으로 떨어지죠. 원점으로 떨어지니까 그거는 W는 아이겐 벡터가 되고 그때 아이겐 밸류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V 벡터를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뭐 43 이렇게 잡아줘도 되겠죠. 물론 이 43의 어떤 멀티플 배는 다 상수를 곱한 것은 다 아이겐 벡터예요. 상수를 0 곱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is an 아이겐 벡터. 그렇죠? 그리고 그때의 아이겐 밸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with 아이겐 밸류가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프로젝션 해도 뭐 자기 자신이니까. 그다음에 이 W 벡터는 수직인 벡터는 뭐 이렇게 잡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4, 3을 이렇게 거꾸로 한 다음에 물론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붙일 때 마이너스 3, 4로 해도 되고 3 마이너스 4라고 해도 돼요. 그건 뭐 마음대로 하시는데 책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쓰는데 아무렇게나 쓰면 됩니다. 이건 아이겐 벡터죠. 아이겐 벡터.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는 이것도 with 아이겐 밸류
뭐예요? 0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프로젝션 하면은 0 벡터가 되니까. 그래서 A equal S, B, S 인버스 하면은 B가 이제 그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되는데 S는 지금 뭘로 잡으면 돼요? S는 그 아이겐 베이시스로 잡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4, 3 있고 마이너스 3, 4 있잖아요. 그러니까 4, 3, 마이너스 3,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여기서 B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겐 밸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하나가 1이었고 하나가 0이었죠. 그렇죠? 빵빵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 자체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잘 될 겁니다. 자, example 4는 A 매트릭스가 0, 1, 1, 0 이렇게 주어진 매트릭스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90도 로테이션 해주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V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AV 벡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아이겐 벡터가 존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다 돌아가니까 방향이 유지네.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을 곱하더라도 방향이 유지되는 벡터라고 했었죠. 근데 이 로테이션 해버리면은 90도 돌아가면 방향이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아이겐 밸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를 찾을 때, 컴플렉스 넘버까지 그러면 복소수까지 다 뒤지냐 아니냐를 사실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소수까지 다 뒤지면은 사실은 그 아이겐 벡터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 벡터로. 근데 리얼 도메인, 그러니까 리얼의 상황에서는 이제 존재를 하지 않아요. 리얼 벡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만, 그래서 리얼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리얼이고 뭐 아이겐 벡터도 다 그 리얼 벡터고 이런 그렇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Not diagonalizable.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을 0 이거를 컴플렉스 넘버를 생각을 안 하면은 그렇죠? 답이 없음이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컴플렉스 넘버까지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답이 두 개가 또 존재를 해버리죠. 자, example 5에서 자, example 5의 내용은 이제 orthogonal matrix A가 있을 때 이것의 real eigenvalue 값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orthogonal matrix의 정의가 그러니까 orthogonality도 이제 그 유지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맨 처음 정의는 그거였었죠. 그러니까 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어떤 벡터 x든 간에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오소고널 매트릭스면 이제 놈을 프리저브한다 뭐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모든 벡터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 all x 그렇죠? 모든 벡터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A가 오소고널 매트릭스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 벡터를 아이겐 벡터로 한번 잡아보세요. x 벡터를 아이겐 벡터로 한번 잡아보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아이겐 벡터로 잡아도 여전히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식이 이제 여전히 성립해야 되는데 아이겐 벡터니까 사실은 ax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람다 x 벡터라고 써도 되는 거죠. 이게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겐 벡터라고 했으니까 x 벡터는 절대로 0 벡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람다의 절대값이 1이 돼 버리죠. 그래서 리얼 아이겐 밸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컴플렉스 아이겐 밸류까지 따지면은 그 단위 원이 되겠지만 리얼 아이겐 밸류를 따졌으니까 람다는 항상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소고널 매트릭스 즉 컬럼들이 오소노멀한 그 매트릭스는 아이겐 밸류가 리얼일 때는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자, A가 아이겐 밸류 0을 가지고 있을 때 A는 인버터블 하느냐 이걸 물어봤는데요. A가 아이겐 밸류 0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
어떤 v 벡터가 있고 0 곱하기 v 벡터가 성립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한 v 벡터가 존재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v 벡터가 0 벡터가 아닌 녀석이 존재한다. 그죠? 요게 이제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다시 쓰면 AV 벡터는 이건 0 벡터잖아요. 그죠? 이것의 솔루션이 존재하죠. 그렇죠? 솔루션이 존재. 그렇죠? 그렇단 얘기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넌제로 솔루션. 그죠? 넌제로 벡터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예, A가 non-invertible입니다. 역행열이 존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A가 예를 들어서 인버터블 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다가 A의 인버스를 곱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A의 인버스 곱해버리면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것만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고 넌지로 솔루션이 존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A의 역행열이 존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A의 인버스는 절대로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이런 거 우리 많이 풀었잖아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 A가 역행열이 존재하면은 그냥 바로 이거예요. 예, 그렇죠? 예, 왜냐면 양변에 왼쪽에 A 인버스를 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솔루션은 원래 있는 거고 다른 솔루션이 있겠냐 없겠냐를 따지는 건데 다른 솔루션이 있다는 얘기는 A가 싱귤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겐 밸류 중에 0이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A가 그거 싱귤러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즉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겠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프로젝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그 원점으로 떨어지는 녀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녀석들 이거 W라는 녀석 그죠? 예. 그러면 이게 프로젝션 해주면은 이게 원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겐 밸류가 0이죠. 그러니까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항상 어떻게 돼요? 예,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죠. non-invertible이 되죠. 왜냐하면 프로젝션 매트릭스에서는 항상 뭐가 생기냐면 아이겐 밸류가 0인 그러한 벡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하나 반드시 이게 있죠. 그렇죠? 그 라인 프로젝션이면 라인하고 수직인 그 면에 살고 있는 그 녀석이 존재하는데 그 녀석은 아이겐 밸류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항상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죠. 자, example 7은 코요테의 그 숫자하고 그러니까 t라는 그 해에 그 코요테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R of t는 지금 로드러너의 숫자입니다. 로드러너는 뻐꾸기과에 속하는 새예요, 새. 그러니까 코요테가 이제 잡아먹죠, 로드러너를. 그래서 이제 뭐 멕시코에서 이걸 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뭐 예제입니다. 그래서 그 코요테는 사실은 이게 외래어인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하고 이 외래어 들어올 때하고 이제 발음이 가장 많이 바뀐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발음을 할 때는 거의 카요리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 앞에서 코요테라고 하면은 100%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뭐 써있기는 코요테로 써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근데 그 발음은 거의 카요리 뭐 거의 이렇게 들립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next year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요테의 그러니까 개체 수하고 로드러너의 개체 수하고 C of t, R of t로 주어졌을 때 그 next year의 그 숫자는 뭐 이렇게 된다. 여기 잘 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특히 로드러너의 숫자를 보면은 이제 잘 보일 텐데 코요테의 숫자 곱하기 마이너스 0.12죠. 그 얘기는 코요테가 굉장히 많으면 이 로드러너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많이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로드러너의 숫자가 크면은 뭐 당연히 뭐 이제 그
자식을 많이 낳겠죠. 자기가 원래 개체 수가 많으니까 뭐 그런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모델링이 됐다라고 치고요. 그리고 이 코요테 숫자랑 로드러너의 숫자를 하나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벡터로 x of t라는 벡터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이거를 뭐 current state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 그러면 우리가 state equation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state equation입니다. 그러니까 state가 내년에 어떻게 변할 거냐. 자, 이런 이퀘이션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x 뭐 편의상 그냥 0이라고 씁시다. 이게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C0, R0 이게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가 되겠죠. 자,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가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이게 어떤 뭐 어떻게 생겼어요? 뭐 등비수열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그러니까 이 x of t가 즉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는 a의 t승 곱하기 x의 0 벡터 이거가 된다라는 건 이제 뻔한 거고요. 뭐 등비수열처럼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a의 t승을 생각하려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a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0.86, 뭐 0.08, 뭐 이렇게 마이너스 0.12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10년 후를 예측한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복잡하게 적힌 매트릭스를 우리가 무려 10번이나 곱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가 싫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려면은 간단하게 하려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 지금 뭐 이걸 어떻게 구하냐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런 거를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00하고 300이 뭐예요?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0하고 100도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아이겐 밸류가 1.1 그다음에 200하고 100의 아이겐 밸류가 0.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 첫 줄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를 처음부터 100, 300으로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코요테가 100마리, 뭐 로드러너가 300마리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은 x 이 t는 어떻게 돼요? 그냥 1.1에 t승에 100, 30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런지는 알죠. 왜냐하면 지금 처음 시작부터 100, 300이었으면 그 다음에의 개체 수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2벡터죠. 근데 a 곱하기 2벡터는 여기서 그랬잖아요. a 곱하기 100, 300 벡터는 항상 1.1 곱하기 100, 300 벡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1.1을 곱한 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계속 t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비슷한 이유로 200, 100은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if 이니셜 컨디션을 200, 100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요테 200마리, 로드러너 100마리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t번 그러니까 횟수로 t 횟수를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2여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x 벡터는 t가 빠졌군요. 그러니까 이게 t가 a의 t승에 200, 100인데 100인데 이 a의 t승은 지금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자세히 쓸까요? a t-1승 a의 200, 10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A의 200백은 항상 어떻게 돼요? 0.9 곱하기 200,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쓰면은 이게 0.9의 t승의 200,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100, 300으로 시작하거나 이니셜 스테이트가 200, 100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이 x of t 그죠? 이것을 금방 구해낼 수 있죠. 아주 나이스하게 그것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 만약에 이니셜 벡터를 이렇게 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니셜 벡터를 뭐 10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줬어요. 코요테 1000마리, 로드러너 1000마리.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아이겐 벡터가 아니죠. 아이겐 벡터가 아니에요. 아까는 이제 아이겐 벡터로 아예 이니셜 컨디션을 줬는데 그냥 뭐 아무 숫자나 막 준 거예요. 막 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그냥 A를 주구장창 곱하는 거 외에 답이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냥 x of t는 그냥 이렇게 하는 수밖에 뭐 답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물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멋지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을 가지고 와요. 이 녀석을 아이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해요. 뭐 이거야 뭐 찾을 수 있겠죠. 2하고 4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이니셜 벡터가 이니셜 컨디션이 2v1 더하기 4v2다. v1하고 v2는 지금 아이겐 벡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뭐였었죠? 그러니까 AV1이 1.1이었나요? 1.1 V1 이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AV2가 0.9 V2 이거 알고 있죠? 이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X 벡터 요것은 지금 A의 T승의 X 이니셜 스테이트인데 A의 T승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다가 2v1 더하기 4v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쉽죠. 2의 AT승의 v1 더하기 4의 AT승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가볍게 여기 1. 여기 이거를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람다 1으로 바꿔도 돼요. 1.1을 람다 1, 0.9를 람다 2로 바꿔도 되지만 바꾸지 맙시다. 그럼 2 곱하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에 t승 v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4에 0.9에 t승 v2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뭐 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t에 이건 100, 300 맞죠? 이렇게 하고 4에 0.9에 t에 200, 100 뭐 이런 식으로 나이스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거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S를 여기 아이겐 벡터 V1, V2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A 제곱은 지금 다이고널라이즈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지금 A에 대해서 100, 300하고 200, 100 이렇게 두 개 찾았으니까 그럼 A 제곱은 SB 이렇게 되고 이것도 SB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없어지니까 S의 B 제곱에 S 인버스 이렇게 되죠. 비슷하게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A의 T승은 S의 B의 T승의 S 인버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B는 뭐냐면 아이겐 밸류를 대각선으로 쓰는 거니까 1.1 빵빵 쓰고 0.9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S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0, 300이었나요? 100, 300, 200, 100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도 되겠죠. A의 T승의 X의 이니셜 벡터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대신에 S BT승 S 인버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X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S는 여기 100, 300, 200, 100 이렇게 써주면 되고 BT승은 어떻게 됩니까? 1.1의 T승 빵빵 쓰고 0.9의 T승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S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역행렬 구하는 거 2x2는 쉬우니까 200, 100 인버스 때려주고 그다음에 x0는 뭐 처음 주어진 거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소개를 한 거는 이제 이런 거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요테하고 로드러너의 어떤 그 개체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페이스 포트릿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두 개의 라인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둘 다 아이겐 벡터 방향이에요. A 아이겐 벡터 방향.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그린 게 이제 V2 즉 0.9라는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그 방향이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거는 1.1 그 아이겐 밸류 1.1에 해당되는 그 아이겐 벡터 방향 100, 300 그 방향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때요? 이 V2 쪽 방향은 코요테가 너무 많아가지고 코요테가 이제 로드러너를 계속 잡아먹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코요테까지 굶어 죽게 되는 그런 라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굉장히 많은 먹이가 공급이 돼서 계속 이제 그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코요테도 늘어나고 로드러너도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니셜 스테이트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쯤으로 시작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쯤으로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약간 이 방향 벡터는 어때요? V2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다가 점점 이 V1에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자라죠. 그렇죠? 처음엔 좀 개체 수가 줄다가 점점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중간에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겠죠. 이렇게 식으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페이스 포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식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current state를 구하는데 그게 이제 A의 t승으로 곱할 때 그러면 A가 diagonalizable 하면은 A의 t승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었고 여기서 S는 지금 아이겐 벡터들을 컬럼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가 어떻게 바꿔? 지금 여기 S 인버스의 X 이니셜 스테이트 요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일단 그러면은 양변에 왼쪽에다가 S를 한번 곱해보면요. 근데 이제 S는 지금 아이겐 벡터들을 컬럼으로 쓴 거니까 이걸 V1 편의상 뭐 VN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러면은 왼편에 S를 곱하면 V1 쭉 해서 VN 이렇게 적힐 거고 이게 C1, C2 쭉 해서 CN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C1부터 CN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이니셜 스테이트를 아이겐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었을 때 그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x 벡터는 뭐가 되냐면 s 곱하기 s는 뭐예요? 이게 지금 v1 쭉 해서 아이겐 벡터 쭉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b의 t승은 b라는 거는 지금 아이겐 그 value가 대각선에 있는 거니까 대각선에 이렇게 쭉 람다 n의 t승 해놓고 이렇게 빵빵 때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c1, c2 쭉 해서 cn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건 그대로 놔두기로 하고요. 요건 그대로 놔두고, 요거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곱하면은 c1 람다 1 t승 쭉 해서 cn 람다 1 t승 이렇게 되겠죠. n이 1이 아니라 n이군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곱하고 나면은 상당히 나이스하게 c1 람다 1 t승의 v1 벡터 더하기 cn 람다 n t승의 vn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7.2 섹션은 아이겐 밸류를 그러면 어떻게 찾겠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막 쓰면서 사실은 어떻게 찾는지는 안 가르쳐 줬죠.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면 간단합니다. AV 벡터는 람다 V 벡터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그걸 만족시키는 람다가 아이겐 밸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람다가 아이겐 밸류니까, 그러면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하냐면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a 람다 i의 v 벡터는 0 벡터,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특이한 점이 이제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갑자기 튀어나온 거밖에 없는데, 그거 뭐 쉬운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아이겐 밸류가 존재를 하려면 아이겐 벡터가 존재를 해야 돼요. 아이겐 벡터가 없으면 그냥 아이겐 밸류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0 벡터가 아닌 v가 존재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역행렬이 존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a-람다 i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얘 역행렬을 왼쪽에다 곱해버리면 v는 0 벡터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디터미넌트의 a-람다 i가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아이겐 벡터가 있으려면, 마찬가지로 뭐 아이겐 밸류가 있으려면 반드시 a-람다 i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합니다. characteristic equation of A.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A가 1, 2, 4, 3으로 주어졌을 때 A의 아이겐 밸류가 뭐냐 라고 하면은 characteristic equation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람다 i를 먼저 구해 봅니다. 그러면 1-람다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니까 off diagonal entry는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diagonal entry만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AD-BC니까 3-람다 마이너스 8 이꼴 0.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람다 마이너스 5 람다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5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5하고 마이너스 1이 아이겐 밸류가 됩니다. 자,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아이겐 밸류를 구하자 뭐 그런 건데요. 자, 뭐 a-람다 i 이거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2-람다 3-람다 4-람다 이렇게 되고, 제가 절대값이라고 쓰면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매트릭스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것의 디터미넌트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했지만 디터미넌트는 upper triangular matrix든 lower triangular matrix든 lower triangular matrix든 간에 디터미넌트가 뭐예요? 그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의 곱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3-람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겐 밸류는 2하고 3하고 4, 즉 그 다이아고널 엔트리가 다 아이겐 밸류가 됩니다. 다음에 example 3.
지금 일반적인 2x2 매트릭스인데요. 자, 이때 이 녀석의 아이겐 밸류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a-람다 d-람다가 되고 bc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a-람다, 그러니까 d-람다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람다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characteristic equation, 그러니까 얘가 characteristic equation이에요. a 마이너스 람다 이꼴 0. 요게 character 긴데 characteristic equation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characteristic polynomial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얘는 방정식이잖아요.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람다를 찾아라 라는 거고, 얘는 방정식은 아니죠. 그냥 다항식이죠. 다항식이기 때문에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거는 어쨌든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람다를 찾는 거니까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의미에서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되었건 근데 이 2x2 매트릭스의 그 characteristic polynomial에 요거는 지금 a 플러스 d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trace of a가 되고요. 이 상수항은 뭐가 되냐면 determinant of a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다른 데서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x3나 뭐 4x4나 그러면 이제 4차니까 이제 항이 4x4 같은 경우 4차니까 항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상수항은 determinant에서 오고 그 다음에 그 최고차항은 무조건 저기 마이너스 1의 몇 승 뭐 이렇게 되잖아요. 1의 몇 승, 1이던 마이너스 1이던 이렇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차수 항은 trace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5x5 매트릭스일 때 그때 아이겐 밸류를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근데 뭐 보자마자 바로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determinant의 그러니까 characteristic 폴리노미알이 뭐가 됩니까? 5-람다에 5가 몇 마리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4는 몇 마리냐면 그러니까 대각선에 두 마리가 있죠. 그러니까 5-람다의 3승, 그다음에 4-람다의 이거는 2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아이겐 밸류가 두 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4라는 녀석이 있고 5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4라는 녀석은 우리가 2차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4의 algebraic multiplicity가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의 algebraic 그러니까 대수적인 multiplicity가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아이겐밸류는 4하고 5밖에 없습니다만 algebraic multiplicity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theorem 2.8은 그러니까 n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determinant는 뭐가 되냐면 아이겐 밸류의 곱이 되고, 그 다음에 trace는 아이겐 밸류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아이겐 밸류를 이제 컴플렉스를 허용을 하는 경우는 다 성립해요. 그리고 아이겐 밸류를 예를 들어서 리얼 넘버다 뭐 이런 걸 제약 조건을 걸면 아이겐 밸류가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로테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그때는 뭐 그냥 안 쓰셔도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컴플렉스까지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하시면 이 수식은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이게 좀 뭐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학부에서 이 지식을 쓸 일은 사실 없다고 보이고, 대학원 수준에서는 신호처리 전공이나 통신, 그다음에 뭐 제어공학,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전공을 하신다면
아마 반드시 튀어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이겐밸류의 곱이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된다. 그다음에 아이겐밸류의 합이 트레이스가 된다. 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에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 찾을까는 했었죠. 그러니까 characteristic equation을 풀면 된다라고 하면 끝난 거고요. 그러면 아이겐 벡터는 어떻게 찾냐면 자, 이 수식에서 넘기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예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0이 있으니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0이 있는 걸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호모지니어스의 이퀘이션의 솔루션 그것이 바로 아이겐 벡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뭘 또 디파인 하냐면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걸 디파인 합니다. 아이겐 스페이스. 아이겐 스페이스를 뭐라고 쓰냐면 E 람다라고 쓰는데 녀석은 뭐냐면 커널에 A 람다 IN 를 씁니다. 사실 뭐 여기다 IN을 붙여도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n by n 매트릭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커널이라는 게 by definition 뭐죠? 제로 벡터로 그러니까 솔루션이죠. 솔루션.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한다 그랬죠. 람다 n의 v 벡터는 제로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가 의미하는 바는 아이겐 밸류 람다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겐 벡터들의 집합 또는 뭐 아이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로 스팬되는 집합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 어떤 평면 V가 있고요. 플레인 V가 있고 3차원에서 어떤 평면 V로 프로젝션하는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여기 이게 쓴 게 이제 원점이고 이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이 수직인 이 라인이 바로 V의 퍼프라고 할 수 있겠죠. 평면이 V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 아이겐 벡터 한번 찾아봅시다. 아이겐 벡터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V 안에 있는 녀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if 어떤 벡터가 그냥 V 안에 처음부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젝션 해도 자기 자신이 있겠죠. 그러니까 V로 프로젝션 하는데 처음부터 V에서 살고 있으면은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V 안에 살고 있는 이 녀석은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A를 만나더라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E1은 V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E1이라는 거는 아이겐 밸류가 1인 아이겐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어떤 W가 V 퍼프에 살고 있다. 즉 어떤 평면하고 이제 수직인 어떤 라인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위로 가는 거 이거를 W 벡터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A 곱하기 W 벡터가 뭐가 되겠어요? 프로젝션 하면은 원점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V로 프로젝션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0 곱하기 W 벡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0가 V 퍼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E0는 사실은 뭐예요? 쓸 필요 없겠죠. 아이겐 밸류가 0인 아이겐 스페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이겐 베이시스는 뭐 유니크하진 않죠. 근데 아이겐 베이시스 세 개를 그러니까 세 개로 이루어진 아이겐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V1, V2, V3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지금 V3는 어디서 찾은 거예요? V3는 어디에 속해요? 얘는 E0에 속하는 걸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E1에 속한 걸로 찾는 주식. 그렇죠? 왜냐면 E1은 지금 2차원 스페이스잖아요. 지금 평면이니까 그죠? 얘는 평면이니까 2차원에서 온 거고 그렇죠? 얘는
이 제로는 지금 1차원에서 온 거니까 하나밖에 찾을 수 없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아이겐 베이시스를 우리가 찾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겐 베이시스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는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합니다.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B가 1, 1, 0이 되는 거죠. 나머지 빵빵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2원에서 왔으니까 여기 아이겐밸류 1 하나, 아이겐밸류 1 하나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1, 1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제로에서 한 마리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로라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마리만 오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example 2는 1, 2, 4, 3이라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A를 diagonalize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스텝은 무조건 characteristic equation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1 마이너스 람다 2, 4, 3 마이너스 람다 이꼴 0 때리는 거 이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AD 마이너스 BC니까 이거 뭐 아까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했었어요. 람다 5하고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이거에 널 스페이스 구해주면 돼요. 이것의 커널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5i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이겐 밸류가 5하고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A-5i를 일단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 2, 4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녀석에다가 뭘 곱해야 00가 나오는지 생각해봐요. 그러면 1하고 2겠죠, 그죠? 보나마나 1하고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00이 나온다라는 거 바로 보이죠, 그렇죠? 그거야 뭐 이거 귀찮아, 지웁시다. 딴 거 쓰게 어쨌든 00 된다는 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은근슬쩍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게 1, 2가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커널에 A-5i에 속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게 A-5i 곱하기 어떤 X 벡터 했을 때 그게 0 벡터가 되는 솔루션을 모아놓은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 5가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5에 해당하는 아이겐 스페이스가 뭐가 돼요? 스팬에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 2의 어떤 멀티플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거. 람다가 뭐가 또 나왔었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A 플러스 I라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 살펴보면 2, 4, 4가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의 커널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왠지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될 것 같죠. 그죠? 이거 곱하면 뭐가 돼요? 2, 4, 4랑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 0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제가 이꼴 써놔가지고 좀 그런데 이것도 쓰지 맙시다. 은근슬쩍 이렇게 써놓고 이게 지금 어디에 속해요? 커널에 A 플러스 I에 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2에 마이너스 1, 즉 이게 뭐냐면 아이겐 value equal 마이너스 1 인 그런 아이겐 스페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1인 아이겐 스페이스. 자, 아이겐 스페이스를 나타내죠. 어찌됐건 이게 뭐가 돼요? 스팬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1이.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책에서는 이제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ax equal 람다 x라고 하면 이게 이제 x를 아이겐 벡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ax equal 람다 x인데 근데 이게 지금 a cx는 람다 곱하기 cx에도 성립해요. 그래서 cx도 상수 곱해도 아이겐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겐 벡터라고 하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제 그 개념을 좀 제대로 잡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도 아이겐 벡터지만 2-2 이것도 아이겐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의 상수배하면 그것도 아이겐 벡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2x2 매트릭스인데 아이겐 벡터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걸로 두 개 찾았죠. 그렇죠? 예. 하나가 뭐였어요? 1, 2였고 이전 페이지에 지금 찾은 게 1-1이죠. 예, 그러니까 두 개 찾았으니까 A is diagonalizable 합니다. 대각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는 사실은 S, B, S 인버스로 쓸 수 있고 여기서 S는 지금 아이겐 벡터 두 마리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1, 2였고 아까 찾은 게 지금 찾은 게 1-1이죠. B는 뭐겠어요? B는 아이겐 밸류를 대각선에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1, 2에 해당되는 건 5고요. 1-1에 해당되는 건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빵빵 적어주면은 우리가 A가 diagonalizable 하고 그때 diagonalize가 된 그 A랑 similar한 매트릭스가 누구예요? B죠. 그렇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지금 similar한 상태고 체크해 보면은 A의 trace나 B의 trace나 똑같고 A의 determinant하고 B의 determinant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